이번 작품은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었는데, 백석에 대해서 쌤이 잠시 설명을 할게. 쌤이 이렇게 시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 작가가 뚜렷한 시적 경향을 갖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작품을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윤동주처럼 무방한 그런 시인들을 주로 이렇게 쌤이 설명을 해주거든. 평안도 정주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부터 쭉 뭐 중간에 전쟁 겪고, 그다음에 그 뒤로 계속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그래서 백석 씨는 북한의 평안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뭐 서울에서 살았던 적도 있어. 일본에 유학 갔다가 와서 서울에서 동아일보 기자 생활도 좀 하다가 그 독립운동가들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 조만식 선생이라고, 이육사도 그 조만식 선생한테 배웠고, 그 오산 고등보통학교일 거야 아마. 거기에 이제 교장으로 계셨던 그분이 독립운동가들을 되게 많이 길렀거든. 그분 제자야 얘도. 얘라니 백석도. 그래서 그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또 평양에 가서 좀 보필 좀 하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던 동료들이 야 남쪽으로 내려와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내려오고 이제 계속 거기에 살게 됐던 거지. 그 평안도 방언을 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읽기가 좀 불편해. 그리고 또 순우리말 사용이 굉장히 많거든. 방언이니까 방언을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대한 탄압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야.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일제가 자꾸 검열을 한다고. 처음에는 한국어랑 일본어를 동시에 쓰는 것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조선말을 아예 못 쓰게 했거든. 그러면서 창씨개명까지 막 강요했단 말이지. 그때 백석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만주로 가버려. 이 당시에 만주는 이주민들이 주로 많이 있던 곳이었거든. 당시 일제의 감시나 탄압에서 조금 자유로운 곳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로 떠나서 이쪽에서 생활을 좀 해. 이때 쓴 시들이 좀 있어. 유랑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시들을 너희가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백석이 나오잖아. 백석 씨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쪽을 일단 조금 생각해 봐도 된다. 되게 잘생겼어. 사진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키가 185야 100년 전인데 키가 185라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고 그래서 인기도 좋았고 게다가 똑똑하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학비가 제일 비싸다는 학교에 가서 유학을 했거든. 뭐 집이 부유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후원해줬어. 그 방응모라는 동아일보 사장이. 여러모로 엘리트였던 거지. 작품을 한번 보자. 제목부터 봐야 되겠지? 흰 바람벽이 있어. 이게 사실 문장을 마치는 종결어음인지 연결어음인지 사실 알 수는 없어. 흰 바람벽이 있어서 뭐 어떻다 뒤에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야 흰 바람벽이 있다 이건 건지. 그치? 근데 읽다 보면 뒤쪽에 내용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바람으로 만들어진 벽이 있을까? 바람으로 만들어진 벽은 없잖아. 사실 바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벽을 만들 수 없지. 근데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읽어보면 그냥 바람으로 허공에, 허공이란 말이지. 바람은 허공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잡히는 게 없어. 거기 위에 그걸 마치 벽처럼 두고 그 위에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쏘거든. 스크린을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에 어떤 화면을 쏘는 것처럼 시적 화자가 어떠한 장면들을 자꾸 떠올리거든. 읽어보면 나오니까 보자고.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좁은 방이야. 그치? 좁은 방 안에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뭘 해야 돼? 연상을 하기 시작해야 되겠지. 방을 하나 그려야 되겠지. 좁은 방을 하나 그려. 그치? 거기에 흰 바람벽이 있대. 그냥 벽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벽이 있고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그럼 여기에 이제 시적 화자가 있겠지. 시적 화자가 이런 좁은 방 안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자. 시적 화자가 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지.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떠오른다. 어쩐지 쓸쓸한 것들만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거야. 마치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쓸쓸한 생각들이 자꾸 지나간다는 거지. 쓸쓸한 생각이 왔다가 가고
또 쓸쓸한 생각이 왔다가 가고.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는 쓸쓸함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치? 어떤 대상을 보고 쓸쓸하다고 느끼고 있잖아 지금. 그치? 쓸쓸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전등이 하나 있는데 걔는 희미해. 그러니까 희미한 불빛은 마치 지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불빛이 사실 지칠 수는 없잖아. 겉으로 봤을 때 지쳐 보인다는 뜻은 뭐야? 화사하고 밝지 않고, 그치? 좀 희미하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런 공간인 거야 지금 이 방안은. 그 분위기를 이 방안에 너희가 지금 담아야 된다고. 담아봐. 때그른 다 낡은 무명 셔츠가, 때그른이란 말은 이게 때가 잔뜩 낀, 지저분하다는 거야. 깨끗하지 않고. 그런 낡은 무명 셔츠 누구의 것일까? 내 것이겠지. 그치? 화자의 것일 거 아니야. 좁은 방이었고 지저분한 낡은 무명 셔츠를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시적 화자는 가난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 그치?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전등 달아놨는데 옆에 셔츠 이렇게 딱 빨아가지고 걸어놨겠지. 그치? 그럼 그 전등에 이렇게 그 셔츠의 그림자가 딱 벽에 보이겠지? 그림자를 쉬게 하고, 굳이 쉬게 할 필요 있나? 쉬게 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근데 너네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꾸 지쳐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건 누구의 정서가 반영된 걸까? 전등이 지친 게 아니고, 그지? 셔츠의 그림자가 쉬는 게 아니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시적 화자의 정서가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지금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며 지친 상태라는 거지. 쌤이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지? 만주로 가서 유랑함에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치? 심리적으로 되게 지친 상태인 거지.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네라는 말은 동안, 달고 따끈한 감주, 우리 경상도 말로는 단술이라고 하지. 그치? 식혜. 그거는 한 잔 딱 마시고 싶다고 생각하는 동안 가지가지 여러 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외롭고 쓸쓸해. 지금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는 이런 거야.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웬일이지? 이 흰 바람벽에 이제 누가 보여?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나의 가난하면서도 늙은 어머니가 떠오른다는 거지. 그립다라는 생각이겠지. 그지?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느냐?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겨울인가 봐. 그지? 그러니까 뭐 따끈한 감주를 마시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찬물에, 그냥 찬물이 아니라 차갑고도 차가운 물이야. 차디찬 물이니까. 그렇지? 추운 날씨에 찬물에 손은 담그고, 찬물에 손 담그고 뭘 씻어? 무도 씻고 배추도 씻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 거지. 그러면 이제 시적 화자가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우리 엄마 되게 고생한다. 그렇지? 추운 날씨에 찬물에 손 담그고 손 얼마나 시리겠어. 그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야.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치? 혼자 지금 타양에 와서 있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데 누워서 떠오른 어머니의 모습이, 그런 고생하고 힘든 어머니의 모습이 딱 떠오르.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떠오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예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라는 건 남편을 말하는 거거든.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딴 남자랑 결혼을 한 거지. 실제로 그 백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했던 여자가 딴 남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자신의 경험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의 남편과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 먹고 저녁을 먹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왜 하필이면 이 모습이 떠올랐을까?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치? 함께 했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기억을, 나와 함께 있는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대국국 끓여놓고 화목하게 서로 저녁밥을 먹는 그런 장면을 떠올린 거야. 굉장히 쓸쓸한 심리 상태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그렇지? 나는 지금 이렇게 외롭게 혼자 앉아 있는데,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지금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는 거지.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자식이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렇지? 지금 이 작은 방에 희미한 전등 켜놓고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모습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늙고 가난하고 고생하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습이 다른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저녁밥을 먹는 모습, 지금 이런 걸 떠올리고 있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이쯤 돼서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이젠 글자들이 보인대. 글자들이 뭘 쳐다보면서? 나의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럼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이 글자들이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말을 하는 거지. 맞지? 날 쳐다보면서 글자들이 지나가니까. 그렇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 그렇지? 이 글자들이 나의 쓸쓸한 얼굴, 자신이 지금 쓸쓸한 상황이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지.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가. 어떤 글자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런 글자들이 날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거야. 결국 이제 이거는 자신의 생각인데,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인데, 그걸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 말은 뭐야?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잖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치?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 지금. 맞지? 좁은 방에서. 그치? 낡은 무명 셔츠 하나 입고 외롭게 살고 있지. 쓸쓸하게 살고 있다. 근데 요건 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높고는 도대체 뭐냐? 뭐가 높다는 뜻일까? 뭐 신분이나 뭐 이런 게 높다는 뜻은 아닌 것 같지. 그치? 어떤 정신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거. 쌤이 아까 뭐라 그랬노? 창씨 개명을 강요받고 순우리말에 대한 탄압이 있을 때 그걸 피해서 만주로 갔다 했잖아. 그치? 거기에서 순우리말이 가득한 이런 작품을 썼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그 높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조, 정신적인 어떠한 의지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지. 됐나?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 이제 믿는 거지.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는지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제. 안 그러면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찾은 근거가 뭔 거야 결국? 이건 나의 운명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이것도 지금 내 눈앞에 지나가는 글자들이 하는 말이거든. 내 눈앞에 지나가는 글자들. 어떻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뜨거운 사랑도 하고 슬픔도 느끼고, 그렇지? 이런 5만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쓸쓸함을 느낀다든가, 그렇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지 이제. 원래 정해져 있던 것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울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힘을 보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앞에 있는 위로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거야.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에게 좀 힘을 주는 듯이 눈질을 하며, 눈짓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밑에 나오는 이런 글자들은 지금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 이번에는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이 세상을 내놓을 때, 창조할 때겠지, 그지?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어떻게 만들었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리고 언제나 사랑, 슬픔 같은 감정들을 느끼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비슷한 얘기지. 그치? 이미 이 세상을 만들어낼 때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고, 그치? 게다가 이런 운명으로 태어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야. 이해되나?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태어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운명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스스로 어떻게 돼? 위로가 돼야 안 돼? 위로가 되잖아. 그치?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를 이렇게 살도록 태어나게 했으니 그게 나잖아, 지금. 그치? 나는 지금 절대자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인 거야. 사랑받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 거지.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나도 그렇게 태어났다. 요 밑에 있는 잠이랑 조연명이랑 릴케는 전부 다 시인이거든. 백석이 좋아했던 시인.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달, 꽃, 새, 당나귀 이런 것들도 시적 화자가 바라봤을 때에는 전부 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가 좀 되지? 그치? 일단 구조상으로 보면 어떻게? 시적 화자인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 한 명이, 그치? 좁은 방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머릿속에 이것저것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걸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고, 거기에는 고생하며 사는 늙은 가난한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한때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나로 가는 거야. 나의 삶의 모습을 이제 되돌아보는 거지.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성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힘들어 죽겠네 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그렇지? 운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절대자가 선택한 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나와 같은 운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혹시 1학년 때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망 배운 사람 있나? 거기의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때도 시적 화자는 남신의주의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외롭고 고향도 그립고 가족도 그립고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살고 있을까를 막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날 굴려가는 커다란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저 뒷산 바위 옆에 있는 눈을 맞으면서 굳고 꼿꼿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라는 걸 떠올리면서 시가 끝나잖아. 두 시가 비슷해.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단지 좀 차이는 나지. 너희가 이 시를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 칠 때 백석에 다른 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둘을 비교 감상하는 문제를 낸다고.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야. 왜? 그런 것들이 변별력이 좋거든. 공부를 좀 하고 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마치고, 그냥 단순히 달달달 외운 애들은 틀린단 말이지. 낯선 시가 나와버리면 틀린다고. 차이가 있지. 남신의주동 박시봉망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겨내겠다, 꿋꿋하게 버텨내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고, 얘는 그게 없어. 그냥 위로받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떤 방향에서 보면 이 상황을 이겨내겠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겉으로 뚜렷한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